안녕하십니까. 한림과학원에서는 2024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제9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9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에서는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연세대 강범일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일 선생님은 국어 정보와 코퍼스 언어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로서 오늘은 랭스박스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랭스박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이 랭스박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강범일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코퍼스 언어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강범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랭스박스라고 하는 코퍼스 분석 도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 시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코퍼스 분석 도구 중에는 가장 뛰어난 기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특히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수업에서는 이 랭스박스를 필수 도구 중에 하나로 다루기 시작한 지가 좀 된 것 같고요. 외부 강의에서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도구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 이 주제를 의뢰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도구는 이제 1차적으로는 코퍼스 언어학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코퍼스 언어학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자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 이제 최근에 출판된 개론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 코퍼스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언어 현상을 코퍼스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언어학의 연구 질문들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퍼스 언어학이라고 할 때 그 이름만 놓고 보면 마치 언어학의 한 분야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이것은 언어를 연구하는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방법론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언어 이론이냐에 대해서는 코퍼스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방법론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어떤 입장에 서 있든 간에 코퍼스 언어학이 일정 부분 이제 방법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퍼스 분석 도구라고 하면 코퍼스 언어학 방법론들을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랭스박스에서도 아주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코퍼스 언어학 방법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발표 제목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냥 단순히 제목을 랭스박스에 대한 소개라고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랭스박스로 연결하는 코퍼스 언어학과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디지털 인문학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먼 발치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두 분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연구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연구 자료를 코퍼스라고 부르든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라고 부르든
일종의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이 두 분야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과의 갈등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유사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퍼스 언어학은 이제 태동한 이후에 1980년대 후반까지는 언어학 분야에서 이제 외면을 당해왔다라고 많은 이제 개론서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촘스키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촘스키는 이제 코퍼스를 이용해서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언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코퍼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은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의 첫 번째 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코퍼스 언어학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스 언어학 분야에서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 분야와의 협력 가능성, 이것을 이제 주제로 한 논문들이 몇 차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도 코퍼스 언어학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긴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분야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막연하게나마 이 코퍼스 언어학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랭스박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초적인 방법론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연구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고민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에서 랭스박스 X를 검색하시면 이런 링크가 나오는데요. 여기 다운로드 링크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첫 번째 랭스박스 X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랭스박스는 크게 이제 X 버전이 있고 그 이전 버전이 있는데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그 이전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X를 클릭하셔야 되고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영국의 랭커스터 대학교에 있는 코퍼스 언어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랭커스터 대학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랭스박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운영체제에서든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이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직접 이제 랭스박스를 띄워서 기능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랭스박스 아이콘을 제가 클릭을 했고요. 실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이것이 이제 랭스박스를 띄웠을 때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패널이 하나 지금 띄워져 있고요. 이거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맨 위에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이제 검색 칸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총 4가지의 메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패널이 이 KWIC라고 하는 이제 메뉴인데요. 이것은 이제 용례를 검색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이것은 이제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와 관련된 지표들 이제 산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것은 이제 W라고 되어 있죠. 워드. 그래서
단어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그래프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는 아마 이제 코커런스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 그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각화 기능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클릭하면 패널이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오른쪽에 다른 패널을 열고 싶다. 물론 이제 똑같이 KWIC를 또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한번 이제 텍스트 패널을 이제 열어보면요.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갖다 대도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뭐 왼쪽에 갖다 대도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KWIC 기능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각 패널마다 이제 어느 코퍼스를 분석할 것인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뉴인데요. 이것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이미 다운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코퍼스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처음 설치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이그젬플 코퍼스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코퍼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 Add 코퍼라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Add 코퍼라 메뉴 안에도 이제 코퍼스 허브로부터 일종의 이제 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죠. 이 랭스박스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제 코퍼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몇 가지 이제 코퍼스들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이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 이라고 하는 메뉴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시드가 되는 URL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그것과 관련된 이제 링크들, 하이퍼링크들을 따라서 그 시드가 되는 URL 뿐만 아니라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들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스크레이핑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웹 스크레이퍼 또는 뭐 웹 크롤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웹페이지마다 구조가 다 다르고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그렇게 수집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칠게라도 어떤 분석을 간단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트를 여기에 이제 주소를 입력해서 이제 Create Corpus 누르시면 크롤링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퍼스 허브에서 이제 브리티시 내셔널 코퍼스 2014 버전을 다운로드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였나요? 다운로드한 그 버전은 이 코퍼스 허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2014 버전의 다른 버전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퍼스라는 용어를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을 하지만 사실 이제 코퍼스라고 하는 것은 코퍼스 언어학 분야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언어 연구를 위해서 모아놓은 그 텍스트 집합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것을 뭐 제너럴 코퍼스, 뭐 스페시픽 코퍼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브리티시 내셔널 코퍼스가 이제 제너럴 코퍼스에 해당되는 아주 전형적이고 뭐 가장 유명한 코퍼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코퍼스는 이제 영국 영어를 담고 있는 코퍼스인데요. 영국 영어의 어떤 총체적인 양상을 담고 있는 그런 코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그런 텍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4 버전, 그래서 최초의 버전은 이제 94년도 버전인데요. 20년을 간격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고 이 랭스박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과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이제는 다른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제 영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랭스박스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것은 이 브리티시 내셔널 코퍼스를 아주 자세하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거 외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시픽 코퍼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특정 장르라든가 특정 주제를 가지는 그런
담화들을 모아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시픽 코퍼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려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동의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NC 2014의 이제 2.0 버전이죠. 이거는 이제 문법 태거인데 클러 2.0 버전으로 태깅한 그런 버전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BNC 2014를 사용할 때 이 랭스박스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BNC 2014를 가지고 기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사용하면 검색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아카데믹 프로스라고 하는 이 서브 코퍼스를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프로스는 뭐 논문 데이터를 이제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어 하나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 단위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구를 구성하는 이 단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검색 속도는 이제 느려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내가 검색한 검색어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이제 문맥이 위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키워드 인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이 메뉴를 이제 KWIC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내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더 큰 문맥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문맥을 이렇게 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뭐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맥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문맥 크기가 지금 앞뒤 5개 단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메뉴에 가시면 이제 컨텍스트 사이즈를 뭐 이런 식으로 늘려서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BNC는 이제 문법 주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붙여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헤드워드를 보면 이 헤드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형이죠. 기본형. 그래서 여기 is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가 이제 비동사니까 B라고 같이 이제 옆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함께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컬럼들을 옆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르를 한번 붙여볼까요? 서브 장르를 한번 붙여볼까요? 뭐 아카데믹 프로스를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카데믹 프로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검색어를 바꿔서요. 한번 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고 이제 동사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머리 테이블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트레인이라는 단어가 히트는 이제 얼마큼 일치했는지 검색 일치 횟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 단어의 빈도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446이라고 하는 빈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가 200개의 텍스트에서 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는 이제 워드 클래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품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2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레프트 컨텍스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검색한 검색어에 대한 정보였다면 이 트레인의 왼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무엇인지, 몇 번 출연했는지 뭐 그런 거 보실 수 있고요. Alt-를 추가하면 두 번째 단어까지 합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헤드워드로 볼 수 있고요. 레프트 컨텍스트 말고 노드로 다시 돌아가서 레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형 플러스 워드 클래스 정보가 이제 부가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N은 noun이고 이제 V는 verb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명사로서 train이 뭐 이 정도 쓰였고, verb로서의 train이 이 정도 출연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이제 summary table의 기능입니다. 네, 이 결과를 이제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save 하고 이제 save all 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save all은 아까 이제 패널을 여러 개 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패널을 여러 개 열어놓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하나의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 개의 패널들에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검색 결과들을 이제 다 함께 저장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패널을 하나밖에 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이브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빈 폴더입니다. 여기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들어와 보면 여기에 이제 TSV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건 탭 세퍼레이티드 밸류의 약자입니다. TSV는. 그래서 이것을 텍스트 에디터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지금 검색한 용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게 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에 바로 갖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맞게 이제 각 컬럼에 맞춰서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제 용례 분석을 할 때는 이 검색한 키워드들에 대한 어떤 성격을 이제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이 키워드를 분석할 때 이것을 뭐 어떤 범주로 내가 한번 분류를 해보겠다. 이 표현의 쓰임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하나 용례를 읽어가면서 옆에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용례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검색 말고도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 이거 와일드 카드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뒤에 트레인 뒤에 몇 개의 문자가 이렇게 붙어 나오는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뭐 별표를 뭐 앞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우리가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검색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어서 이 이그젬플 코퍼스는 이제 크기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 보이시는 게 이 단어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K라고 하는 것은 4000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4000개의 단어로 이 코퍼스가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검색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전에 이러한 이제 이걸 우리가 어휘 문법적인 자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 놓고 있는 거죠. 이 랭스 박스 안에서.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 이게 아니고 이런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body라고 하면 뭐 신체와 관련된 그런 이제 표현들이 검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QL이라고 해서 이제 코퍼스 쿼리 랭귀지의 약자인데요. 이제 코퍼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어, 그 검색어를 작성하는 이제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CQL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BNC 같은 경우에 문법 주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워드가 B인 경우, 지금 전체 코퍼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검색이 느려지고 있는데, 자,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결과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일부만 보겠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전체를 검색하지 않고 일부만 보는 것으로 아니오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 이제 비동사를 다 찾아주고 있죠. 이제 하나의 검색어를 통해서 이런 이제 다양한 굴절형들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트레인 같은 경우도 헤드워드가 트레인이면서 그다음에 품사는 명사인 것. 그래서 이건 이제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명사도 이제 명사에 대한 이제 품사 태그도 이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n으로 시작되는 모든 태그를 이제 검색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작성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금방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동사가 아닌 이제 명사로서의 트레인에 대한 용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용례들을 이제 정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을 누르면, 레프트를 누르면 이 검색어 왼쪽에 있는 거, 문자 코드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뭐 샵부터 시작해서 ABC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필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을 내가 지금 검색했는데 이 트레인의 오른쪽 문맥, 지금 여기 선택된 것을 보면 오른쪽 6개 단어까지 이 범위에서 특정한 어떤 단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포함된 것을 내가 필터링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용례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텍스트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테이블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어떤 시각화된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각의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BNC 2014를 선택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BNC 2014를 구성하는 이제 모든 텍스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냥 단어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만 3천 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된 텍스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MATTR, MTLD 뭐 이런 척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어휘 다양성을 측정해주는 그런 이제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TTR이라고 하는 그런 척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분모의 이제 코퍼스의 규모를 나타내는 이 토큰의 개수, 토큰이 아까 이제 단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어의 개수, 텍스트 또는 코퍼스의 단어의 개수 분에 이 단어는 지금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것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이 타입은 이 토큰에서 이제 중복을 제거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유 어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분자는. 그래서 전체 코퍼스에서 고유한 어휘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산한 결과가 이제 타입 토큰 레이셔. 그래서 이것을 뭐 TT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다양한 어휘가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퍼스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뭐 그림에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버전의 이제 TTR이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Moving Average TTR, 그래서 아까 랭스박스에서 봤던 이제 MATT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각각의 이제 텍스트인데요. 이 텍스트를 일정한 크기로 이제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이 쪼갠 그 서브 텍스트 안에서 TTR을 계산하고 또 다음에 부분에서 또 TTR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다 TTR을 계산한 다음에 그 TTR 값을 평균 낸 그 결과를 이제 MATTR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MATTR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역시도 수치가 클수록 어휘
다양한 어휘가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TLD라고 하는 척도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TTR을 기본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TTR 임계값을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 값에 도달을 할 때까지 단어를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계값에 도달했을 때 그 추가된 단어들, 그 단어들의 수를 세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수치가 클수록 다양한 어휘가 사용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 외에도 추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검색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텍스트 기능을 실행을 시켰잖아요. 근데 검색어를 입력해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train 일랭귀지에서 검색해 볼까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면 이렇게 frequency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내에서 이 train이라는 단어가 뭐 몇 번 출연했다 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렬이 가능하겠죠. train이 출연한 그런 텍스트가 없나요? 더를 출력해 볼까요? 네, 아마 트레인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가 없었나 봅니다. 이 랭귀지라고 하는 서브 코퍼스에는. 그래서 뭐 더는 뭐 당연히 거의 모든 텍스트에서 이제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림은 뭐 별게 아니고요. 그냥 그 텍스트의 크기를 그냥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용한 시각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텍스트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전체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 기능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워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워드는 이제 말 그대로 단어에 대한 각종 통계치를 이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BNC 2014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 코퍼스에서 나타난 단어의 빈도 그리고 레인지 값을 기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더는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텐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용례의 이제 샘플이겠죠.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샘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다큐먼트 프리퀀시 또는 뭐 텍스트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출연한 그 텍스트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퍼센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전체 텍스트분에 이 단어가 출연한 텍스트의 비율을 이제 퍼센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닛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들을 이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range, CV, 줄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척도들은 산포도를 측정해주는 그런 척도입니다. 여기 어떤 코퍼스가 있는데요. 어떤 두 단어가 각각 이제 150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는 요 각각 이제 텍스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 여러 개의 텍스트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다른 단어의 경우에는 특정한 텍스트에 이렇게 집중돼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을 측정해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레인지 척도, 뭐 줄랜드 DP 뭐 이렇게 있는데요. DP가 가장 신뢰할 만한 척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스박스에서도 네, 이런 지표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RF라고 하는 척도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Adjusted Frequency라고 해서요. 이 frequency하고 dispersion을 이제 섞어 놓은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라우드 모양이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다시 누르면 이제 원래 그래프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에서는 이 싱글 워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2개 이상의 단위들이 이제 뭉쳐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5g을 한번 뽑아볼까요? 또 이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example corpus에서 5g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러한 옵션이 나올 때가 있는데 뭐 simultaneously하게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sequential하게 진행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첫 번째 옵션은 시간이 좀 적게 걸리지만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사이즈가 작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 옵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조합. 그래서 5g은 큰 의미가 없는 조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뭐 3g, 이것은 뭐 트라이그램이라고 보통 있는데 뭐 이러한 단위들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포스 언어학 방법론 중에 키워드라고 하는 이제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키 모양이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 기법은 어떤 코퍼스를 이제 다른 코퍼스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코퍼스를 이제 타겟 코퍼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되는 코퍼스를 이제 레퍼런스 코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 코퍼스에서 더 많이 나오고 레퍼런스 코퍼스에서 적게 출현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포지티브한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 반대 경우를 하면 이제 네거티브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추출된 키워드는 어떤 고정된 셋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퍼런스 코퍼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코퍼스를 비교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코퍼스 또는 텍스트 또는 담화의 주요 개념들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비교 대상을 이제 다른 장르 또는 다른 시기의 데이터 또는 뭐 다른 연령의 화자 또는 다른 사회계층 이렇게 비교 대상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키워드를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레퍼런스 코퍼스로 사용하는 그 코퍼스의 크기가 클수록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example 코퍼스 말고 이 코퍼스를 한번 분석해 보죠. 이것은 이제 소설 코퍼스였는데요. 셜록 홈즈가 나오는 이것을 이제 비교해 보는데 레퍼런스 코퍼스 중에 BNC 전체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BNC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제너럴 코퍼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코퍼스였습니다. 그 규모도 1억 단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트라이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싱글 워드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거 꼭 싱글 워드뿐만 아니라 뭐 바이그램 또는 트라이그램의 키워드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 키워드 분석이라고 하는 이 분석 기법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반드시 워드 단위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키 아이템 분석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제안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키 버튼을 클릭해서요. 레퍼런스 코퍼스를 BNC 전체로 선택을 하고 분석해 보면
지금 이 키워드를 분석해주는 그 척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imple math, 뭐 log likelihood, 뭐 전통적으로는 log likelihood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상위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simple math라고 하는 좀 더 이제 직관적인 방법인데요. 빈도의 차이, 그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가, 뭐 그것을 산출해주는 그런 척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셜록 홈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홈즈라고 하는 단어가 상위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키워드를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프콜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야에서는 이 공기 어휘 분석, 뭐 코어커런스 분석,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콜로케이션을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 대상이 되는 단어를 이제 특정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BNC 2014에서 아카데믹 프로스를 다시 선택하고요. 드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마찬가지로 검색 단위를 뭐 워드로 할 수도 있고 헤드워드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색어와 더불어서 이 검색어와 함께 출현하는 단어들을 이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단어들을 어느 범위에서 추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L5, R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드럭이라고 하는 단어 왼쪽에 5단어, 오른쪽에 5단어, 그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테이블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것을 이제 시각화한 네트워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케이션 분석에서는 이 검색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분석 대상이 되는 이 어휘를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나타난 어휘들을 이제 콜로케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케이시라는 컬럼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또 갖다 대면 문맥이 나오는데요. 이게 딜리버리잖아요. 근데 딜리버리의 문맥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검색한 드럭과 함께 사용된 딜리버리의 문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컬럼에서는 이 각각의 콜로케이트들이, 그러니까 같이 공개한 단어들이 이 드럭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 많이 분포하냐, 왼쪽에 많이 분포하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드럭 다음에 바로 드럭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공기 빈도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얼마나 드럭과 릴리즈 이런 단어들이 몇 번 같이 출현을 했는가, 이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때의 프리퀀시는 이제 코퍼스 내에서, 내가 선택한 이 코퍼스 내에서의 이 단어의 빈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뭐 로그 다이스,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 델타 P1 뭐 이런 척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척도들을 이제 어소시에이션 메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콜로케이션 관계들이 얼마나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관계인지 그것을 이제 측정해주는 이제 연관성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콜로케이션 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디멘전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로축은 이제 빈도가 높은 어휘들인지, 그 콜로케이션을 구성하는 그 어휘들이요. 그 다음에 빈도가 낮은 그런 어휘인지, 그것을 이제 구분해주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디멘전이고요. 그래서 빈도가 높은 것을 보면 오브, 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빈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X티처 같은 경우는 이제 빈도가 낮은 그런 이제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New X티처 같은 경우에는요.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이 콜로케이션 관계가 얼마나 독점적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그 독점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키도키처럼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독점성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뉴 아이디어, 뭐 뉴 옆에 아이디어 말고 다른 단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두 차원의 이 어소시에이션 메저들을 이제 위치시켜 본 겁니다. 각각의 이제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MI 같은 경우는 아주 독점성이 높은 관계를 식별을 해주지만 얘는 저빈도 단어들의 관계를 좀 더 이제 부각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그림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로그 다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로그 다이스를 기준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세모 표시가 이제 정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기 빈도가 최소 5 이상인 것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뭐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그 다이스도 마찬가지로 6 이상인 것을 지금 보여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시각화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네트워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콜로케이션 관계를 시각화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뭐 중심성이라든가 이런 뭐 네트워크 척도들을 뭐 산출해 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드럭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콜로케이트들이 이렇게 옆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컬럼들을 보면 이 컬럼 윗부분에 이러한 표시들이 있는 그런 컬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보면요.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뭔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의 포지션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의 이제 포지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른쪽에 많이 나타나느냐, 왼쪽에 나타나느냐, 뭐 이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드럭의 왼쪽에 나오는, 주로 왼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은 이 왼쪽에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단어들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 중간쯤에 위치한 단어들은 오른쪽도 아니고 뭐 왼쪽도 아니고 이제 확실한 어떤 위치가 없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콜로케이션 프리퀀시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에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점들을 이제 버텍스라고 하잖아요. 이 점의 사이즈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얘는 뭐 컬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다이스는 엣지의 랭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길이가 짧을수록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 길이가 이제 짧잖아요. 짧을수록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알코올을 검색을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검색하고 나면 기존 검색 결과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는 그냥 단순히 알코올과 공개하는 그런 콜로케이트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 처음에 검색했던 드럭과 그 다음에 알코올 이것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기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그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공유하는 공기어들,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공유하고 있는 단어들을 뭐 몇 개 정도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공유하지 않는 단어들을 최대 몇 개 표현할 것이냐, 이 네트워크 상에서 그것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공유하고 있는 공기어들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빈도가 어떻고, 콜로케이션 프리퀀시가 어떻고, 이러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어는 뭐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확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어 데이터 또는 이제 내가 내 컴퓨터에 이제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툴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Add Corpora에 가서 이 My Data 여기에서 일단 코퍼스의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저는 뭐 KO 코퍼스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랭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문법적인 태깅을 하지 않는다면 요것은 어떤 것이 선택이 되어 있더라도 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문법적인 태깅을 할 때 이 옵션이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태깅이 필요하다면 grammatical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서 뭐 한국어라면 한국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기본 태거를 뭐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디테일 부분은 뭐 딱히 작성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랭스박스에 내장된 태거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태깅을 할 때에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뭐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효과적으로 그냥 통계 기능 위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코퍼스를 이러한 형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한국어는 형태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전통적인 한국어 주석 말뭉치의 형태는 형태소와 그것에 대한 품사 태그를 이제 슬래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슬래시로 구분을 해서는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더스코어로 지금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한 어절레에서 같이 나타나는 형태소들을 이제 플러스 기호로 묶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플러스 기호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기호를 이와 같이 스페이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끌어다 놓고요.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이 스페이스 태그를 사용하는데 이 무법 태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코퍼스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워드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코퍼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단어들의 빈도가 산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말뭉치를 효과적으로 이 랭스박스 안에서 다루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먼저 해 두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위자드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이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보면 네, 이 기능은 이제 랭스박스가 최근에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점대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run many search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툴을 선택하고요. 우리 4개의 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툴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말뭉치를 선택하고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KWIC니까 이제 컨텍스트 사이즈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워드 유닛을 어떤 것으로 설정해서 표시할 건지 그것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몇 가지 쿼리를 여기 이제 many searche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he, 뭐 she,
U 뭐 이렇게 입력을 임의로 해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례를 이제 찾아주는 거가 되겠죠. 이 아카데믹 프로즈 안에서.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런 형식을 기본적으로 이제 갖게 될 거라는 거죠. 파일명에 대한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문맥, 그 다음에 노드, 그 다음에 오른쪽 문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마찬가지로 컬럼을 이제 더 추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이 화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할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속도까지 아웃풋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실제 그 폴더로 가보면 이 제가 입력했던 이 검색어 각각에 대한 TSV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아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방금 이 검색 결과에 대한 이제 파일이 생긴 거죠. 네, 요것도 이제 방금 생성된 파일 같은데요. 보면 지금 그 검색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들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얼마인지, 뭐 상대 빈도가 얼마인지, 레인지가 얼마인지, 뭐 이런 정보를 요약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처럼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검색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것은 뭐 예시 데이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단어를 입력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run 하게 되면 뭐 여러 개의 그 네트워크 파일을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테이블에 대한 그 정보도 저장을 해줄 거고요. 예, 그래서 뭐 텍스트, 워드 기능 이렇게 컬럼도 다 추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화면에 보여주지 않고 파일로 익스포트 해주는 그것도 이제 여러 개의 검색어를 한꺼번에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R 스크립트의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R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텍스트 아웃풋 출력되는 그 화면, 그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래피컬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시각화된 결과들이 이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뭐 RStudio 같은 그런 IDE가 랭스박스에 이제 탑재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커스텀 스크립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생성한 이 몇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제 끌어다 놔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한 프리뷰가 이렇게 있고요. 사실 근데 이 테이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프리뷰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가 다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행해 볼게요. 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하면요. 지금 뭐 이 지금 첨부한 테이블의 내용을 뭐 서머리 해라. 뭐 그거죠. 그래서 아래 이제 서머리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랜덤하게 내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를 아마 구성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 그렇죠. 제가 3을 입력했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트 3개를 가지는 그런 이제 스캐터 플롯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릭을 해보면 코퍼스 언어학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그런 통계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샘플 코드죠. 코드가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추가적인 분석을 따로 이제 별도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기능이 어떤 뭐 커다란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R 실행 환경을 만약에 갖추고 있다면, 꼭 이 랭스박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테이블 데이터들을 뭐 RStudi오나 뭐 VS 코드나 뭐 이런 IDE를 통해서 불러온 다음에 충분히 똑같은 그런 분석들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특별한 기능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점대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랭스박스가 지원하는 코퍼스 분석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서 각자의 연구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범일 선생님의 특강 잘 들었습니다. 강범일 선생님께서는 랭스박스의 사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랭스박스는 이제 우리 연구자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2주 뒤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2주 뒤에 있습니다. 2주 뒤에 한중현의 김현종 선생님을 모시고 GIS에 대한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주 뒤인 11월 23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특강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